네, 안녕하세요. 코인스터디입니다. 오늘은 이제 차트 분석보다 스터디를 좀 해보려고 해요. 스터디 주제는 이제 나에게 맞는 매매 방식은 이라는 주제로 스터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나에게 맞는 매매 방식이 뭘까 이제 우리가 초보 코리니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 정도 중수가 되고 이제 고수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제 뭐 전업 투자자까지 되는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코리니 시절부터 쭉 궁금해하고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본인이 어느 단계에 있으신지 제가 뭐 모르나 아마 이런 의문을 한 번 이상은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 뭐 현물과 선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선물과 선물의 공통점은 이제 수익을 내는 측면에서는 방식이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떤 프로세스대로 우리가 수익을 내냐면 먼저 원칙을 설정하고요. 이거를 우리가 실천을 합니다. 실천을 하고 이 실천이 맞을 경우와 틀릴 경우가 갈라져요. 맞을 경우에 문제가 없죠. 이건 바로 수익으로 이어지니까. 근데 틀릴 경우가 중요해요. 틀릴 경우에 이거를 이제 개선을 해야겠죠. 개선을 해서 다시 원칙을 그 개선된 원칙으로 또 실천을 하고 또 틀릴 경우에 또 개선을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완성도를 높여가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뭐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른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비단 이제 코인 투자에만 해당되는 거는 아니고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배운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전거를 타는 것부터 말을 배우는 것부터 모든 게 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수익을 내는 과정에서는 원칙과 본인만의 뚜렷한 기준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기계적으로 실천하고 틀렸을 경우에 개선을 하고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수익이 나는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제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이 중요한데 차이점은 이제 리스크입니다. 현물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도 내 그 코인 개수에는 변함이 없어요. 내 코인 개수에는 변함이 없고 요거에 해당하는 가격이 떨어지는 개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요것도 잃는다면 잃는 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차이점은 만약에 같은 거를 이제 선물로 봤을 때는 개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시드가 줄어드는 개념이에요. 이것도 줄어드는 건 마찬가지지만 얘는 이제 존버라는 게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죠. 얘는 존버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초 자산이 사라지냐 안 사라지냐 이 차이로 보시면 돼요. 이 친구는 사라지진 않아요. 근데 얘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현물과 선물의 가장 큰 차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존버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어떤 자산이 이제 우상향한다고 가정하면 현물의 경우는 내가 어디서 사든 어느 시점 이상이 되면은 자동으로 나는 수익이 날 수밖에 없어요. 주식시장도 그렇고 뭐 나스닥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우상향하는 자산이 혹시나 아니더라도 내가 여기서 사서 손해를 보고 있더라도 타이밍만 어느 정도 맞춰서 매수 매도를 하면은 어느 정도 탈출이라는 게 가능은 합니다. 왜냐하면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서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긴 텀으로 봤을 때 탈출이라는 게 가능은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요거를 그대로 선물로 가져와서 보면은 선물은 우상향을 하든 우하향을 하든 관계없이 어떻든 내가 매수 혹은 매도를 한 번만 잘못했으면 영원히 탈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겨요. 영원히 탈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자주 생길 수도 있어요. 뭐 비트코인 차트를 제가 배경으로 이렇게 띄워놨는데 만약에 이 시점에 숏을 잡은 사람, 이 시점에 숏을 잡은 사람, 이 시점에 숏을 잡은 사람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수억 년이 될 수도 있는 기간 동안 물려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물려 있는 기간 자체도 여기서 롱을 잡은 사람도 수년을 물려 있었겠죠.
탈출이 가능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시간 사이에 펀비를 뜯기면서 뭐 시드가 아작이 났겠죠, 물론 당연히.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차이점이 명확히 있다. 이런 명확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선물에서 손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손절이 중요한 거고, 손절을 만약에 내가 잘 못한다. 손절을 못한다면 이거는 깡통이 사실 시간 문제입니다. 손절을 잘 못하면 깡통은, 그러니까 기회를 한 번 줄 수도 있고 3번 줄 수도 있고 10번 줄 수도 있지만 몇 번이 되든 이 안에 무조건 언젠가는 깡통을 차게 돼 있어요. 필수적으로, 거의 뭐 확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손절의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 선물에서는. 현물은 손절을 조금 못하는 사람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가능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명확히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그나마 선물에서도 리스크 관리를 하자면 할 수는 있어요. 선물에서도 시드 분할을 해서 예를 들어 진입을 할 때 뭐 10분의 1 혹은 100분의 1 뭐 이렇게 진입을 해서 조금 먹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고, 같은 말로 다시 말해서 배율을 줄이는 거죠. 이제 레버리지를 줄여서 시드를 최대한으로 다분할로 나누면 가능은 하다, 리스크 관리.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많이 하면 이건 결국 뭐냐면 현물보다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거나 현물보다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비슷한 수준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그냥 펀딩 피만 뜯기는 경우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차라리 그냥 현물로 들고 있을 걸,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수익률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저배로 리스크를 관리해서 오래 가져간다, 선물 투자를, 이거는 조금 크게 의미가 없는 내용인 것 같고요. 이런 차이점을 토대로 봤을 때 현물과 선물은 사실 구분의 개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물을 못 버티는 사람은, 여기서 현물을 못 버티는 사람은 선물도 못 버팁니다. 다시 말해서 현물로 이제 돈을 못 벌어본 사람은 선물로도 돈을 못 번다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에요, 과정, 단계. 그러니까 현물로 돈을 벌어본 사람이 선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하죠. 막 뭐 운칠기삼이다. 돈이 많이 있으면 돈으로 찍어 눌러가지고 매매를 성공한다. 저는 그 부분엔 동의하지 않고요. 100원을 100만 원으로 만들어 본 사람만이 100만 원을 또 1억으로 만듭니다. 100원은 좀 그러네요. 만 원이라고 칠게요. 만 원을 100만 원으로 만들어 본 사람만이 100만 원으로 1억을 만듭니다. 이렇게 안 해본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이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운이 좋아서 이렇게 만들었다 쳐도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건 시간 문제니까.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니까. 운이 좋아서 그런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현물과 선물은 부분의 개념이 아니라 과정, 그 단계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 핵심은 이제 그거겠죠. 내 위치는 지금 어디냐? 내 지금 위치가 선물로 공부를 해야 될 위치냐? 아니면은 선물을 매매를 이제 연습을 해야 될 위치냐? 아니면은 본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되는 위치냐? 현물로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선물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연습. 그러니까 소액으로. 그 다음에 실력이 좀 늘었을 때 선물을 이제 본인 시드를 활용해서 하는 거죠. 이런 식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약간 처음에 코린이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이제 전업 투자자까지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지금 위치가 나는 지금 요거는 잘해, 혹은 난 아직 요것도 못해, 아니면 나는 요거는 잘하는데 요거는 진짜 잘 모르겠어, 이거는 조금 알겠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나는 이미 지금 소액으로 해보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서 이제 선물로 조금 시드를 좀 늘려서 재미를 봐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어떤 단계는 이제 사람들마다 다르실 거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현물로 투자를 하면서 이제 배워야 될 것, 이 과정 속에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이제 멘탈 관리랑 리스크 관리예요. 리스크 해칭. 뭐 운이 좋아서 비트코인 상승장 잘 만나가지고 일확천금 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보통 쉽게 번 돈은 쉽게 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운이 정말 좋은 사람 아닐 수도 있겠지만 현물로 이렇게 꾸준히 현물 투자를 하면서 먼저 현물 투자를 하면서 멘탈이랑 리스크 관리를 간접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배우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차트 분석해 드리는 내용은 보통 이런 부분들이죠. 제가 차트 분석해 드리는 내용 이런 부분들이고 여기서 공부를 해서 실력을 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실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물 투자에 입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소액으로 연습하듯이. 그 다음에 그걸로 어느 정도 재미를 봤다. 나는 100불로 시작해서 1000불을 찍었다. 이 정도 실력이 되면 이제 전업으로 선물에 내 시드를 넣어서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모든 과정을 겪었고 지금 전업 투자자가 되기까지 이 모든 과정들을 겪었고 이거 없이 한 분들이 혹시 계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과정을 안 겪고 본인이 그냥 처음부터 나는 내 시드 다 박아서 선물에 뭐 100배 롱 하니까 떼부자 됐더라 이런 분들 계시면은 말씀 좀 해주시고 아마 거의 없으실 거라 믿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가 현물 투자를 하면서 배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 경험이 쌓이고 이런 실력들이 조금 쌓였을 때 이제 범위를 확장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본이 유한하죠,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본은 유한합니다. 무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락기 인설트 코인 100원 넣으면 무한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자본은 유한하고 여러분의 시드는 소중하죠. 자본은 유한하고 시드는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걸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거는 두 갈래가 아니라 두 갈래로 나눠 생각할 게 아니라 단계적 개념이다. 그리고 핵심은 뭐냐면 지금 내 위치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맞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판단이 들면 여기에 의문이 생기면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제 환경적 요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전업 투자를 꿈꾸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여기에 플러스 환경적 요소를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시간적 여유가 많다. 이건 당연히 시간적 여유에는 이제 열정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열정 없이 시간만 많은 건 그냥 백수예요. 내가 시간적 여유가 많고 여기에다가 본업으로 삼을 계획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선물 투자, 공부를 하셔서 선물에 입문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시간적 여유가 좀 나는 부족해.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재테크 수단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 나는 이 코인을 재테크 수단 정도로 생각하고 내 본업은 따로 있고 본업 플러스 알파, 부업 형태로 그냥 돈을 버는 형태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 이렇다면 이거는 현물 투자가 맞아요. 현물. 아시겠죠? 이게 나중에 여기서 쌓인 돈들이 쌓이고 하면서 경험들이 쌓이고 이런 요건들이 충족이 될 정도의 실력이 되면 그러면 이제 확장이 되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선물로.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지금 선물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조금 드리면은 필승의 매매법을 찾으려고 연구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필승의 매매법은 없습니다. 유튜버든 뭐 저명한 트레이더든 뭐 100명이면 1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다 데리고 와도 100% 필승 매매법이 없어요. 있으면 이거는 시장에 알려지는 순간 100%가 아닌 게 돼버리기 때문에 필승의 매매법은 없다고 봐야 되고 이거를 찾아서 헤매시는 것보다는 본인 이제 이거는 제 가이드라인이에요. 매매 복귀를 하세요. 본인이 매매한 거를 복귀를 하시고 이건 매매 일지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영상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본인 마음이고 아니면은 뭐 메모장 열어 가지고 하셔도 되고 아이패드로 하셔도 되고 매매 복귀를 하시다 보면은 내 부족한 점을 찾게 돼요. 내 부족한 점. 내가 왜 여기서 실수를 했고 왜 여기서 내동 매매를 했고
왜 여기서 내가 이 관점으로 이 기준으로 난 매매했는데 틀린 거구나. 이거를 찾게 되고 이거를 찾게 돼서 이거를 이제 수정을 해야겠죠. 수정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실력이 느는 거고 이게 자산을 올리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어떤 한 가지 매매법을 찾을 필요는 전혀 없고요. 힘든 시기를 누구나 겪고 부족한 점을 메꾸는 방식으로 해야지, 그래야지 완벽하진 않지만 완벽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예요. 적어도 어제의 나보다는 오늘의 나가 완벽에 조금 더 가까워지도록, 이거를 한 번 반복하다 보면 나는 그래도 완벽에 좀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겠죠. 매매적으로. 이거를 반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으로 예시를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치킨집을 하든 아니면 뭐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수학 공부를 하든 나는 분명 만발의 준비를 다 해놓고 자 이제 이 땅에서 시작을 했는데 예상치도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죠. 전혀 알 수 없었던, 예상을 전혀 뛰어넘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매매도 내가 준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내가 완벽하게 트레이딩 마스터 해도 실제로 트레이딩 해보면 문제 발생하고요. 그 문제를 발생하는 거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사업도 그렇죠. 문제가 안 발생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문제는 그런 사업은 없어요. 이걸 해결해 나가면서 이게 바로 실력이 쌓이는 거죠. 이런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돈 잃었다고, 조금 매매 실패했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가 업그레이드 된 거니까 나는 그래도 오늘 내 일당 한 거야, 할 만큼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한 번에 많은 돈을 날리지 마시고 적당한 배율로 본인한테 맞는, 본인 시드에 맞는 이제 수준에 맞는 수준으로만 매매를 하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깨알 홍보 한번 해드리면은 이제 이런 위치에 있으신 분들, 그 선물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현물에서 이 선물로 넘어오시거나 아니면 현물 중에서도 업비트 이제 빗썸에서 좀 벗어나서 해외 거래소를 쓰실 분들은 영상 더보기 링크 누르시면은 저희 파트너 거래소 MEXC 있거든요. 여기 사용하시면은 진짜 좋아요. 이벤트도 지금 신규 가입 140만 원 이상 이벤트도 있지만 이 이벤트 아니고서도 그냥 지정가 수수료 0%입니다. 수수료 엄한데 무슨 어디 대회 이런 데 나가서 상금 얼마 이런 거 현혹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거 결국에는 다 여기서 본인이 낸 수수료 그냥 상금으로 나눠가는 거예요. 운 나쁘면 상금도 못 받고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0% 수수료 쓰세요. 여기 지정가 0%니까 시장가 0.0이니까 여기 시장가 수수료가 웬만한 다른 거래소 지정가 수수료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시장가로 매매 크게 하실 일 없을 거예요. 그냥 지정가로 매매하시고 수수료 내지 마시고 매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벤트는 이벤트대로 저희 더보기 링크로 가입하면 자동으로 이벤트 참여 다 되고요. 수수료 혜택도 다 들어가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제가 차트 분석뿐 아니라 이렇게 어떤 코인 투자 기본 지식이나 아니면은 이런 이제 스터디 내용들, 그리고 혹은 뭐 마인드 이런 부분들도 종종 이제 업로드를 할게요. 기회가 되면 이런 식으로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제가 어떤 영감을 받으면 나눠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멘탈 관리하시고 이제 공부하시는데 참고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은 그거 하나뿐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멘탈 잘 관리하시고 공부 많이 하셔서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냈으면 좋겠고, 다른 분들보다는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이 내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누르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스터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